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가이던스 키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구독자님의 사연으로 찾아왔는데요. 저 이 메일을 받아서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모습도 되게 많이 보였고 아마 이 내용 들으시는 많은 특히 여성 중독자분들은 진짜 공감 많이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단주 1년 8개월이 되어가는 20대 중반 구독자입니다. 저는 술을 참 일찍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잘못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 경우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술을 원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항상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술을 혐오하면서도 더욱 찾게 됐던 게 술을 마시면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일종의 반항심이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몰래 친구 집에서 술을 먹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학생. 물론 집에서도 몰랐고요. 성적도 꽤 잘 나왔고 수업도 야자도 독서실 공부도 정말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고서 주말에는 술 잘 먹는 친구나 언니 오빠들과 반항심을 만끽했어요. 결국 저는 남들보다 일찍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욱 고삐가 풀렸죠. 대학에 가서도 역시 학점 잘 나오는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매일 술을 2~3병씩 퍼부으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잠을 줄여가며 제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탈진 상태였죠. 겉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자신을 갉아먹는 생활을 하니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고 더불어 외로움도 정말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내가 술을 먹는 건 가정환경 때문이다라는 극심한 피해의식과 변명도 심해졌고요. 남자 관계도 정말 문란해졌습니다. 술을 먹으면 성적 충동이 강해져서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일들을 저지르곤 했어요. 술을 조절할 수 없는 나, 술이 들어가면 성적 충동이 강해지는 나. 이런 방종과 충동을 근절시키려면 술을 끊는 수밖에 없었지만 술 끊겠다는 다짐에는 저 자신도 제 주변 사람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무엇 하나 없이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진지한 관계라는 걸 맺을 수 있을까? 도전했다 실패해버릴까봐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죠. 그리고는 그 모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끊었어요. 아니, 마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건 휴대폰을 없애고 옛날식 핸드폰을 만들어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술로 인해 생긴 관계들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죠. 아마 누군가는 저에게 실망했을 거고 서운하기도 했을 거고 싫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날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못 참으면 난 영영 술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은 것이었어요. 카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를 집어들까 봐 두려웠거든요. 물론 이 시간들은 정말 수월하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도 많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키슬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초반에 과감하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을 제어하고 그렇게 버티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정말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아끼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처음엔 제가 술을 안 마시니 다들 어색해했지만 정말로 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저와 만날 땐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신도 술을 안 마셔보려고 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술로 인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 건지도 깨달았어요. 덕분에 시간, 돈뿐만 아니라 제 소중한 에너지도 아낄 수 있게 됐고 그 에너지로 독서, 운동 등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새로운 취미에 쏟을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요. 언제쯤 단주가 편안해질까요? 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 가는 내용이 정말 많지 않나요? 저는 특히 고도적응형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엔 정말 완벽한 겉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어두운 사생활이 있는 모습, 이런 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겉모습은 아름답고 멀쩡하게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사생활, 술로 인한 중독 생활을 보내고는 하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자라면서 배워온 성 역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혼자 숨어서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 몰래 그렇게 혼자 숨어서 술을 먹던 시간들이 있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안쓰럽고 공감도 많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결국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합리화를 한다. 나는 핑계를 댄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술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을 끊어야 된다. 라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신 거죠. 그렇게 모든 걸 인정한 게 단주의 첫 걸음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단호하게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물리적인 차단을 위해서 카드나 핸드폰이 없는 불편을 감수하셨다는 거. 마냥 끊을 거야 라고 생각이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끊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 그 부분에서 우리 구독자님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구독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회피하기 위해 술을 먹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우리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분처럼 꼭 다음 주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독자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